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거지만 한 번 더 한번 상기시킬 겸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에서 역사까지. 한 국가의 문화가 이토록 오래 크게 유행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현상.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는 그 지금의 어떤 한류와 비견될 만한 이건 K-팝에 관한 얘기입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아마 따라하고 있고,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DNA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중국은 굉장히 우리를 신비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후한서죠. 처라고 되어 있네요. 후한서 동일열전. 그리고 한국인은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를 보면 굉장히 유명하죠. 7명이 이렇게 춤을 춰요. 이게 7명인 것도 나중에 보니까,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칠수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7명이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7명이 있어요. 여기 4명이 있네요. 네. 다음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무용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름이 높았다. 춤과 악기는 모두 동인이 창안한 것이다. 이거 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죠. 대만의 석학 서량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만 술 마시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구당서, 신당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구려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한다. 말먹이와 문지기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 놀랐다. 이게 사신의 기록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다르게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학구열이 높은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극성이죠. 이건 6.25 때인 것 같아요.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DNA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옛날 것들, 옛날의 최고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현대에 와서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이런 것은 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K-팝 같은 경우에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약을 해요. 이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SM타운에서 유럽 최초로 K-팝 공연을 하는데 하루 더 해달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그때예요. 시위를 하고요. 이때 저희도 이제 상을 주셔가지고 10년, 한류 커뮤니티 10년 동안 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상을 주신 거죠. 그때 문화부 장관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싸이가 나오고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018년 빌보드에 1위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4강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빌보드 두 번째 2위, 세 번째 2위, 빌보드 2관왕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냐면 비틀즈를 무너뜨렸다. 비틀즈보다 더 위대한 성취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서 야, 어떻게 비틀즈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55년 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비틀즈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잉글리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침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55년 만에 그들의 기록을 깼어요. 그들의 기록이 뭐냐? 1년에 빌보드 1위를 3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년 내에 BTS가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년 만에 드디어 이제 비틀즈와 동기록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그때 당시에는 영국도 영국식이지만 영어잖아요. 같은 언어권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완전히 다른 한국어로서 들어간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법까지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우디에서는 스테디움에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했던 남성들의 경기였었는데 이때 여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남성을 대동하지 않아도 됐고 모든 것이 그런 율법까지도 이때는 예외로 할 정도의 클래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상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학승 타너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조계종의 방하남 스님이라고 초대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떤 수석 제자가 바로 이 타너 스님이죠. 이 타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운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80년대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 예견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거죠. 타너 스님의 예언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BTS에서 한국까지 좋아하게 됐다. 한국의 문화까지도 좋아하게 됐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또 뭐 이렇게 문화, 우리 국악을 가지고도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한류 팬클럽 회원이 8,919만 명의 실제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금 1억을 넘어섰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1년에 성장하는 수가 1,500만이 돼요. 1,500만이 더 가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류 클럽, 한류에 관련된 어떤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세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대사관 조사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113개 국가에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1억 명 시대를 넘어섰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이제 1억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75억 인류에서 75분의 1이 한류 팬이다. 그것도 가입된 한류 팬. 가입되지 않은 한류 팬들도 당연히 있죠. 세지 못하는 한류 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거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다 시험 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한 번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2017년에 55개 국가에서 지금은 105개 국가로 늘어났고, 한국학 강좌, 대학에, 그리고 연구소 10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가량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종학당, 각 나라마다 이게 한국어와 더불어서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이 세종학당,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60개국에 180개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류 열풍이 한국어의 열풍이 되고 한국의 역사까지도 관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사진 보셨지만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을 위해서 태극기 강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 한국 뭐 한류에 관한 것을 뭐 K-팝에 관해서 알려달라 이게 아니었고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태극기만 한 40분 정도 이렇게 태극기, 그 다음에 태극 철학, 그 다음에 이쪽에 건곤감리라고 하는 사괴, 괴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철학까지도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벽화, 학계에서는 이런 걸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고구려 벽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벽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강국이다, 전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냥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 가르쳐지지 않죠. 여기 보면 오해분 사오면 오해분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 낙서하는 것 같죠. 근데 요게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이겁니다. 사실은 잘 보시면 여기에 감괴예요. 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을 가리키는 감괴를 가리키고 있고, 요렇게 돌아가는 거는 원래 팔괘라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엽팔괘라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왕팔괘입니다. 물론 이 문왕팔괘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경복궁 근정전에 가보시면 그 향로 위에도 보면 문왕팔괘가 이렇게 돼 있고, 많은 어떤 유물, 그릇 같은 거 보면은 문왕팔괘를 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려까지 간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3세기, 5세기잖아요. 뭐 한 5세기 전후가 되겠죠. 5세기 전후인데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팔괘를 그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팔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상 팔괘로 넘어가니까 사상을 알겠고, 사상을 알면 음량을 알고 있는 거죠. 음량을 알면 오행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주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를 했구나, 고구려에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